제 개인적으로 또 그래. 이게 이런 기능들을 도대체 왜 만들어놨지 굳이? 안녕하세요, 원모터스 윤 사장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안산에 멀리 나와 있어요. 여길 왜 왔냐, 오토미션에 대해서 궁금한 거나 오토미션이 왜 고장나는지 사장님을 만나 뵙고 어떤 고장 유형과 뭐 때문에 고장이 나는지 소비자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궁금증의 질문을 가지고 안산 한국오토에 와 있습니다. 자, 지금 한국오토에는 지금 무수하게 많은 수입차들이 지금 질비하게 미션 수리를 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어요. 수입차 미션 고장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과 왜 고장 나는지,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되는지 우리 대표님과 함께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산 한국오토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미션이 왜 고장나는지를 좀 궁금해서 제가 왔어요. 미션 오일 교환 주기와 미션 오일이 왜 망가지고 어떤 부품들이 망가지고 소비자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 두 가지, 세 가지 정도를 제가 갖고 왔거든요. 자, 일단 미션이 왜 고장나는지를 먼저 의견을 한번 들어볼게요. 미션이 고장되는 원인은 영원한 제품은 없어요. 시간이 지나가고 노후가 되면 기계적인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기계적인 성능이 조금 더 오래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결국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관리에는 결국은 이제 오일 필터 교환, 미션 오일 교환, 뭐 첨가제도 넣고 하시는데 실질적인 첨가제는 조금 무의미하세요. 최소한으로 이제 최대한 할 수 있는 거는 주기적인 오일 관리, 필터 교환을 통해서 계속 이제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를 해줄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어쨌든 미션이 고장나는 원인도 주기적인 오일 교환이네요. 아, 그렇죠. 엔진도 마찬가지로 주기적으로 엔진 오일을 교환해주는 게 가장 예방하기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션도 주기적인 오일 교환. 그러면 미션 오일 교환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보통 키로수로는 한 6만에서 7만 그 정도에서 이제 교환을 해주시는 게 좋고, 합성유든 뭐든 해가지고 좋은 오일 집어넣으시고 하는데, 보통들이 이제 교환을 해갖고 오시는 분들 보시면은 이상이 생기고 난 다음에 꼭 그렇게 좋은 맞아요. 오일로 교환을 하셔. 이상이 생기기 전에 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해주시는 게 낫지, 증상이 고장으로 일단 이어지고 난 다음에 아무리 좋은 오일을 넣어봤자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 근데 잠시 잠깐의 오일의 점도 때문에 효과는 볼 수 있어요. 기계적인 부분이 노후로 인해 가지고 벌써 성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일로 완전히 100% 원상 복귀가 돼갖고 최고의 컨디션을 다시 돌아올 수는 없다라는 거. 오일 교환이 가장 중요하고, 디스크 가루는 어쩔 수 없이 마찰에 의해서 가루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오일을 제대로 교환해줘야 유압이 원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디스크가 마모가 되는 것도 덜할 거고. 그런데 제가 정비소를 하면서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션 오일을 교환을 우리가 키로수 많은 차를 하잖아요. 하도 교환을 안 해갖고 디스크 가루도 뭐든 찐덕해진 오일 대신 신유가 들어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었어요. 충격이 생기고 막.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들이 이제 오일을 교환하러 들어오시면은 일단 오일 상태부터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오일이 썩을 대로 썩어가지고 슬러지가 많이 발생이 된 상태에서 갑자기 신유가 들어가게 되면은 오일 압력이 엄청 상승이 돼요. 왜냐면 점도가 세졌기 때문에. 벌써 기존에는 점도가 떨어질 만큼 떨어져가지고 흐물흐물 거리는 상태에서 점도가 강한 오일이 들어가게 되면은 압력이 더 세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 약해질 대로 약해졌던 부품들이 갑자기 센 오일이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은 더 빨리 망가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키로수가 많은 차량에 미션 오일을 교환할 때 말씀을 드려요. 이거 증상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맞아, 그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학습도 다시 해야 되고 뒤에 가면서 점점 좋아질 수 있지만, 어쨌든 유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안 좋은 오일과 신유가 들어가면서 압력의 변화라든가 유압의 흐름이 틀려지기 때문에 이상 증상이 발생할 수 있어서 미리 고지를 하고 저희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지를 안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소비자하고 저희 간에 신뢰도 무너지지만은 맞아요. 얼굴 붉히는 사태가 발생이 될 수 있어요. 맞아요. 저희는 이제 경험이 많으니까 미리 고지를 하고 하는데, 저희 같은 오토미션 전문점이 아닌 곳에서 이제 오일을 교환을 하다 보면은 진짜 1년에 한 3-4번은 제가 이런 전화를 받는 것 같아요. 오일 갈고 나서 갑자기 차가 안 움직인다. 그죠. 나가자마자 차가 뻗었다. 이런 문제들이 꼭 생겨요. 맞아요. 저도 엔진을 하지만 경험이 많으니까 그런 데이터들이 이미 축적을 돼서 미리 얘기를 해서 소비자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변속기가 망가지면 고장 유형이라든가 증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죠? 자, 일단 그 네. 미션 내부에 제일 핵심 부품이 메카트로닉이라는 유압 장치예요.
네. 저희 부장님이 지금 옆에서 이제 저희 얘기하는 중에 이제 계속 지금 분해를 하셔가지고 현재 지금 수리 중에 있는데 이 차량은 지금 BMW 7 시리즈에 들어가는 메카트로닉이에요. 유압장치 쪽을 지금 수리를 하기 위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주변을 많이 보면은 오일 갈로 들어오면서 아니면 변속 충격 때문에 이렇게 이제 분해를 해갖고 수리를 하시는 업체들이 가끔들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맞아요. 보면은. 근데 본인들이 이제 수리하다가 안 돼서 이제 전화가 오는 경우들도 좀 있는 편이에요, 종종. 이게 키로수가 아까도 언급을 해드렸지만 한 15만 킬로 전후 되게 되면은 밸브 바디 내부에서도 고장 날 수 있는 요소가 한 몇 개 돼요. 샵에서 이제 하실 수 있는 거는 보통 요 세퍼레이트라는 플레이트판, 요 플레이트판만 맞아요. 보통 많이 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어큐뮬레이터라는 네. 어큐뮬레이터라는 요 고무, 이런 식으로 이제 안에 이제 고무가 들어가 있어요. 완전히 이렇게 납작해졌죠? 여기다 한번 껴보세요. 네, 확실하게 틀리죠? 그렇죠. 이제 오일의 유압의 힘 때문에 계속 얘가 이제 탄성이 줄어들어가지고 납작해져가지고 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이게.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미션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 주행할 때 각 단에서의 변속 충격이라든가, 주행할 때 거의 정차할 때 퉁 치는 거라든가. 자, 제일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자, 지금도 이제 뭐 세퍼레이트라는 요 이제 가스켓에 보면 이렇게 실리콘이 쳐져 있어요. 각 라인마다. 이 라인이 이제 뜯겨져 나가가지고 결국은 이제 유압이 서로 통하지 말아야 될 이 라인에서 이제 통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 찢어져서. 그리고 지금처럼 이제 어큐뮬레이터의 탄성이 줄어들어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납작해져가지고 유압 제어를 지금 제대로 못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 솔로네이드예요. 솔로네이드. 각 단수마다 이렇게 이제 작동을 할 수 있는 개별적인 압력 솔로네이드들이 장착이 돼 있어요. 근데 키로수가 되고 연식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노후가 돼가지고 기능이 떨어지게 돼요, 이게. 근데 보통 이제 카샵에서 충격이 발생이 된다 그러면 이제 미션을 교환하면서 어디에서 이제 배우셨는지, 뭐 저희 같은 전문점에서 배우셔가지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진짜 모험심이 강해가지고 일단 한번 뜯고 보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일단 뜯어보면은 샵에서 이제 보통들 하시는 게 요 세퍼레이터 판 교환, 어큐뮬레이터까지예요. 딱 여기까지. 맞아요. 보통은 요 솔로네이드는 교환들을 안 하셔, 이거를.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걸 개별적으로 다 테스트를 해가지고 장비를 통해서 이제 이상 유무를 다 판단을 하고, 안 좋은 거는 신품 내지 재생품으로 다 교환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샵에서는 이런 테스트 할 수 있는 장비가 없으면은 없죠. 그대로 이제 재사용을 하시게 돼요. 실질적인 문제는 솔로네이드 밸브에서 정확한 시점에 정확한 양을 이 자동으로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기능을 제대로 수행을 못하게 되는 거죠. 저도 이제 이 밸브 바디를 분해하고 수리를 한번 해봤는데 이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지금 이 솔레노이드 밸브 같은 경우는 전기로 해서 자화돼가지고 밸브가 열리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전기가 들어갔을 때 얼마만큼 정확하게 열리느냐예요. 이 코일이 성능이 떨어져서 이게 늦게 열리면 유압 공급이 늦게 되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테스트 장비가 있다가 제가 뭐까지 해봤냐면, 여기 전기 넣고 여기다 유압 공급해서 진짜 열려갖고 여기 나오는 것까지 막 별짓 다 해봤거든요. 그런 것처럼 열리는 시점과 닫히는 시점이 정말 중요하고, 이 통로가 열렸을 때 이 안에 밸브가 왔다 갔다 움직이거든요. 그 밸브가 얼마만큼 정확하게 열고 닫고 해주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예, 그 다음에 밸브 바디 또 중요한 게, 이걸 조립했을 때 이렇게 미로처럼 굉장히 어지럽고 여기 안에 뭐 볼도 들어가고 뭐 어큐뮬레이터도 들어가고 하는데, 이 센터를 정확하게 맞춰서 조립을 해줘야 정상적인 조립이 돼요. 지그가 다 있어요. 이걸 조립하는 지그가. 요거를 준비하신 거 보니까 여기 밸브의 누설 테스트를 한번 저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거 한번 또 만나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샵에서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보통 이 가스켓판, 어큐뮬레이터까지 교환, 이건 눈에 보이는 고장이에요. 이거 솔로네이드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이거 장비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확인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거, 이런 진공 누설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이 각 라인 밸브에서 새는지 안 새는지를 누설 테스트를 정확하게 해갖고 새는 부위를 오버사이즈를 내서 누설이 없게끔 잡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일반 샵에서는 솔직한 얘기로 조금 힘들어요. 그죠? 그게 힘들기 포인트예요. 때문에, 그렇죠. 이런 누설 테스트나 이런 솔로네이드 밸브, 이런 부분들이 제일 이제 핵심적인 부분들인데, 제일 간단한 눈에 보이는 것들만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게 다반사예요. 자, 일단 저희가 일단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거를. 네. 자, 지금 보면은 이 랜드부에서 새는 부분들이 없어야 돼요. 새지 않았을 때가 지금 보시면은 이제 요 수치예요. 새지 않았을 때가. 자, 요 랜드부에다 갖다 대면은
자, 똑같은 값이 나와야 돼요. 지금 똑같은 값이. 근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절반은 지금 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절반은. 근데 이 상태에서 밸브에서 내부적으로 지금 압력이 지금 누설되고 있는데 나머지 부품들 아무리 갈아봤자 소용없겠죠. 그죠.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유압의 흐름이라 유압 제어도 똑바로 돼야 되고 밸브도 정상 작동해서 유압 공급을 제대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누설이 없어야 되고 그러면은 이쯤 되면 이 밸브를 하나만 좀 빼주시면 안 되나요? 빼드릴게요. 자, 이제 빼보면은 그 랜드부 접촉이 되는 면이 스크래치가 많이 가 있을 거예요. 그 랜드부에. 자, 그 랜드부를 보시면은 마모가 있네. 자, 여기는 깨끗하죠. 지금 보이는 면은 깨끗할 거예요. 제가 돌려볼게요. 자, 여기서부터는 자, 없어요. 여기는 없어요. 이제 깨끗해요. 밸브 표면이 저렇게 마찰에 의해서 깎여 나가면은 이 내벽도 깎여 있어요. 네. 왜냐면 서로 부딪히면서 깎이는 거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손상이 되는 게 아니라 이 감싸고 있는 반대쪽 부분도 결국은 손상이 돼 있거든요. 네. 누설 부분을 잡지 못하면 100%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네, 저는 이제 뭐 엔진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거 보면 항상 피스톤 위아래로 움직이는데 여기 밀착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얘도 움직이고 스프링의 장력에 의해서 다시 리턴이 되고 움직였다가 밸브 통로를 열어줘서 이렇게 작동되는 건데 네. 이렇게 마모가 되면 이미 여기서부터 누설이 생기고 그 다음에 심하게 되면 얘가 움직이질 않아요. 그렇지.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미션이 망가지고 디스크가 타버리고 맞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건데 결론은 미션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이 밸브 바디 메카트로닉이라는 건데 요 기계적인 부분은 밸브 바디라고 하고요. 요런 컴퓨터까지 장착이 모두 된 게 이제 메카트로닉이라고 해요. 이게 사람들이 혼돈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설명드리고 미션 고장 나는 건 어쨌든 기계적인 원리 작동에 의한 마찰에 의한 마모 그 다음에 미션 오일 교환 주기를 제대로 안 지켜서 이물질에 의한 더 큰 손상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근데 아무리 그렇게 관리를 해주더라도 노후로 인한 세월의 흐름에는 역행할 수 없다는 거. 장사 없지. 결국은 키로수가 되고 연식이 되면은 한 번쯤은 수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 네. 그래도 오일을 교환해주면 그 그럼요. 수리 그 주기가 그렇죠. 좀 늦춰진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편할 것 같아요. 미션이 왜 고장 났고 그다음에 어떤 작동 원리나 어떤 손상 때문에 일어나는 일을 좀 알아봤고요. 저는 이제 거의 수입차를 하는데 여기는 보니까 국내 차량도 좀 있고 미션을 진짜 전체 다 하시나 봐요. 다 해요 저희는. 세계 전차적으로 다 하니까. 네, 세계 전차종을 네, 다 네, 네. 하고 계십니다. 네, 네. 그리고 이렇게 FM대로 장비를 다 갖추고 그렇게 정비를 하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포인트들은 정확하게 수리할 수 있는 곳에서 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목처럼 미션은 왜 고장이 나는지 그런 것들은 이제 다 끝났고요. 네네. 제 질문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네네네. 제가 질문을 할 건데 저도 사실 궁금했던 거예요. 네네. 저희 아버지가 소렌토를 타시는데 네네. 주행하다가 그렇게 굴러가는데 중립으로 빼요. 이 중립으로 뺐을 때 미션이 고장이 많을지 아니면 부하가 줄어서 더 괜찮을지 뭐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자, 개인적인 분명히 조금씩들의 견해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이상이 있다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없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근데 100%는 없어요. 100%는. 이 견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한데 어떨 것 같으세요, 근데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달리는 중에 그냥 중립으로 빼는 건 관계 없으세요. 뺄 때는 어차피 해제니까 그죠. 큰 부담을 주진 않는데 다시 들어갈 때. 거기에서 이제 다시 들어갈 때가 문제예요. 다시 들어갈 때가. 유압의 특성도 좋고 기계적인 성능이 아주 좋을 때는 그걸 민감하게 딱 제어를 정확하게 할 수 있지만은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결국은 달리는 중에 다시 드라이브, 압력이 작동이 됐었을 때 그 속도하고 그 단수에 정확하게 체결이 될 수 있게 하려면은 결국은 응답성이 빨라야 되는데 노후가 된 차량일수록 그런 리스크가 높아져요. 고장의 리스크가. 왜냐면 뭐 이리저리 조금 안 좋아진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그렇죠. 자꾸 유압이 들어갔다. 그렇죠. 뭐 유압이 확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하면 당연히 손상률이 더 맞아요. 높을 수밖에 맞아요. 없어요. 그럴 물론 키로수가 얼마 됐을 때는 상관없지만 저도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전문가와 함께 한번 들어보고 싶었고 그러면은 이 번외로 지금 비슷한 내용인데 정차 중에 기아 빼는 것도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정차 중에 드라이브를 집어넣는 게 더 오래 가냐, 빼는 게 더 오래 가냐. 근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거는 큰 좌우를 안 합니다. 제가 볼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급가속 급출발이에요. 급가속 급출발인데 자 이제 저희가 상식적으로 딱 생각을 해보면은 자 중립으로 빼놓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신호등만 볼 수는 없어요. 그 사이에 뭐 밖에 지나가시는 분들도 보고
또 뭐 뒷차도 좀 보고 핸드폰도 보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바뀌어 있어. 뒤에서는 벌써 빵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넣자마자 드라이브 넣자마자 그냥 악셀에다 그냥 풀로 밟아요. 펄컥 하면서 그냥 출발이 되거든요. 압력이 차기도 전에. 그런 게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은 결국은 미션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이에요, 지름. 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연비 차이도 없을 건데 네. 제가 뭘 준비하고 있냐면 그 오토스탑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연비 차이를 좀 보려고 해요. 왜냐면 이런 문제들 대부분들이 연비 때문에 그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중립에다 넣으면 부하가 적으니까 연비가 잘 나올 것이다. 그리고 미션에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셔서 그걸 한번 제가 좀 만들어 볼 거고 안 넣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내용이 맞나요?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냥 다리에 네. 힘이 없어서 그런가 네. 저는 그냥 무조건 뺍니다. 아 그래요? 저는 무조건 뺍니다 그냥. 어. 계속 밟고 있는 게 귀찮아서 왜냐면은 드라이브 집어넣으면 알게 모르게 다리에 힘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일단 다리에 힘이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게 싫으면은 오토홀드? 오토홀드 채워놔야죠. 아 근데 약간 이 내용은 방금 얘기하신 게 드라이브를 넣고 유압을 뺐다 넣었다 하면 미션이 노후된 차는 빨리 망가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 빨리 망가져서 들어와라 약간 이런 느낌 같아요. 마지막으로 궁금한 건 제가 정말 이 기능을 너무 싫어하거든요. 정지했을 때 시동이 꺼지는 거 오토스탑 스타트 모터가 계속 정지했다가 시동을 걸어야 되고 운행 조건 중에서 시동을 걸 때 연료를 제일 많이 쓰거든요. 스타트 모터 부하 미션에 보면 이제 오토스탑이 달려있는 차량은 유압 공급을 전기식 펌프가 따로 해줘요. 기계적으로 유압이 안 생기니까 보조해주기 위해서 전기 펌프가 하나 들어가는데 걔도 무리가 갈 것 같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데 그거는 좀 미션에 어떤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결국 그것도 하나의 부하거든요. 지속적으로 그냥 규정 RPM으로 회전을 하는 거하고 완전히 그냥 기계가 멈췄다가 다시 살아나면서 떨림과 진동을 동반을 하면서 다시 규정 RPM으로 올라오기까지 결국은 그것도 부하 자체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또 그래. 이게 이런 기능들을 도대체 왜 만들어놨지 굳이? 결국은 이제 연비를 높이기 위해서 진동을 줄이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기는 한데 기술자 입장에서는 솔직한 그죠. 얘기로 그렇게 뭐 좋은 기능은 아니에요 그냥. 전 바로 끕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 이질감도 너무 싫고 제 네, 시동 네. 걸려갖고 네. 바로 움직였을 때 그 약간 떨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너무 싫고 그러니까 이제 똑같아요. 이제 오토스탑이 시동이 꺼졌다가 이제 다시 켜지는 것도 신호 대기 때 중립으로 빼놨다가 드라이브를 집어넣는 거하고 유사하거든요. 이제 오토스탑이 이제 시동이 꺼졌다가 다시 살아날 때 급하신 분들은 시동이 살아난과 동시에 또 밟아버린단 말이야. 또 이거를 또 충격을 동반하면서 기능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결국은 이제 충분히 동반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게 또 이제 미션 수명하고도 어느 정도 간접적인 영향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아 그죠. 네. 제 생각도 그래요. 그 다음에 차를 오래 정차해뒀다가 시동 거는 것도 되게 안 좋거든요. 원래 주기적으로 엔진이나 이런 기계는 정상적으로 회전을 하는 게 좋은 거지 오래 세워놨다고 해서 오일을 안 갈고 이런 거는 절대 아니에요. 더 안 좋아요. 없던 고장도 생겨요. 네. 그래서 차는 주기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만약에 운행을 한다고 우리가 이렇게 부드럽게 쭉 주행을 해야지 서서 시동 꺼졌다가 다시 걸렸다가 이런 거는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오토미션도 그거는 별로 좋지 않다. 그럼요. 제가 궁금한 것들은 모두 해소가 됐고요. 오토미션이 왜 고장나는지랑 이런 것들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서 제가 내용을 종합을 해보자면 미션 오일을 주기적으로 잘 갈아라. 그래야 이물질이라든가 디스크 가루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런 유압의 통로를 막지 않아서 정상적으로 운행이 될 수 있다. 제가 진행했던 이제 Q&A는 본인은 넣으시는데 넣으면 변속기에 안 좋아질 수 있다. 더 빨리 망가질 수 있다. 그렇게 그런 내용들 들어요. 제가 그랬나요? 네. 저는 뺀다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뺀다고 하셨는데 고장이 날 수 있다. 아. 더 빨리. 예, 키로수가 일단 많은 차량은 더더욱. 예, 그렇게 해서 많이 날 수 있는데 어차피 많이 나도 그게 편하시면 그렇게 하시고 미션 수리 여기서 하시면 되세요.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런 걸로 이제 미션 수리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고장 나는 유형이라는 것도 좀 알아봤고 오늘 너무 고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 바쁜 시간. 아, 예, 감사합니다. 자꾸 악수해. 여기는 지금 안산에 위치한 한국오토예요. 제가 장사를 한 지 한 14년 정도 됐는데 장사를 하면서 이제 같이 알게 됐지만 오래전부터 미션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해가지고 지금 이런 위치까지 왔어요. 어떤 문제도 노력을 해서 공부를 해서 연구를 해서 고치시는 분이니까 미션도 뭐 문제 된다면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미션 수리하시면 돼요. 한국오토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원모터스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밸브 바디에 있는 솔로네이드 밸브까지 교체가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지금 타버린 디스크들을 같이 교체해줘서 수리가 전체적으로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